오늘은 몸살 감기 빨리 나는 법으로 약국에서 몸살약으로 많이 추천드리는 갈근탕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동양의학에서 감기가 들어왔다는 건 찬 냉기가 인체로 침범되었다는 걸 의미해요. 그게 바이러스가 문제다 하여도 거의 대부분 냉기와 함께 바이러스가 침범하는 걸로 이해하고요. 그리고 이러한 찬 냉기는 곧바로 복강 내부로 들어오질 못하고 인체 표면, 즉 오장육부의 기운이 인체 바깥으로 흐르는 경맥으로 먼저 침범한다고 보아요. 그리고 제일 바깥쪽으로 태양경, 그 다음 단계로 양면경,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소양경 하는 식으로 냉기는 점차 표면에서 내부로 이동한다 이해하고요. 너무 어렵다고요? 무슨 갈근탕 설명하면서 거창하게 한의학 이론을 이야기하냐고요? 사실 갈근탕을 이야기하려면 현재 냉기가 우리 인체에 어느 경맥으로 들어와 있고 이 냉기를 내보내는데 어떨 땐 갈근탕을 써야 할 때도 있지만 갈근탕을 쓰면 오히려 해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걸 설명하고 싶었기에 서두가 좀 길어지게 되었네요. 아무튼 갈근탕은 인체 표면으로 들어온 냉기가 2단계, 즉 양면경의 냉기가 걸쳐져 있고 그 냉기를 내보내기 위해 인체가 저항열을 발생하면서 나타나는 증상, 즉 춥고 열이 나면서 살갗이 아픈 증상, 또 눈에 고춧가루를 뿌려놓은 듯 맵고 뜨거운 느낌이 나면서 코가 막히고 얼굴이 약간 벌게지는 증상에 사용하는 처방이다 라고 의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양면경은 위와 대장 경맥이 지나가는 피부 살갗과 얼굴, 눈, 코와 연결되어 있어 이곳으로 열이 동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또한 갈근탕에 들어있는 약초들의 효능을 봐도 계지, 마황으론 땀구멍을 열어 냉기를 강하게 내보내주고 갈근, 작약, 감초론 근육과 피부층에 생긴 열과 통증을 풀어주며 건강 대추로 위장을 따뜻하게 하면서 뱃속을 편안하게 해줘요. 한마디로 갈근탕은 피부 표면에 걸쳐있는 냉기를 땀을 내어 내보내면서 인체 저항열로 생긴 근육과 살갗의 열과 통증을 풀어주는 강력한 감기 몸살약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냉기가 첫 번째 경맥, 즉 태양경에 들어와 춥고 열이 나면서 등골이 뻑적지근하는, 여기에 팔다리가 뻐근하고 뒷목까지 뻣뻣해지는 증상이 있다면 그림에서와 같이 그때는 현재 냉기가 태양경에 침범되어 정상적인 기회순환을 막아서 나타나는 증상이기에 이때는 찬 냉기만 땀을 내어 풀어주는 마황탕을 써야 하는 거죠. 그래서 마황탕의 구성 약초도 발환제인 계지, 마황, 생강, 쪽파에 숨이 차고 맥박이 빨라지는 것을 완화해주는 행인, 감초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물어오신 분도 계시겠죠? 만약 감기가 1단계인 태양경에 걸쳐 있는데 2단계 약인 갈근탕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라고요. 그건 좀 깊이가 있는 질문인데, 만약 냉기가 1단계인 태양경에 있는데 2단계 약인 갈근탕으로 냉기도 내보내지만 근육과 살갗에 생긴 열을 식혀 내려주는 찬 성질의 약초를 함께 쓴다면 이는 마치 찬바람을 쐬는 후 으실으실 춥고 몸이 쪼여와 뭔가 따뜻한 걸 먹고 싶은데 오히려 차갑고 냉한 음식을 먹게 되어 냉기가 몸속으로 더 깊게 들어오듯 갈근탕으로 인해 표면에 있던 냉기가 오히려 인체 내부로 더 깊게 들어오게 될 수 있어요. 즉 오히려 갈근탕을 먹고 감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하지만 1단계인 태양경을 지나 2단계인 양면경으로 냉기가 이동하면 인체는 피부 살갗과 근육에 열을 발생시켜 이 냉기를 내보내려 하므로 이때는 냉기도 내보내지면서 인체 저항열도 완화시켜주는 갈근탕을 써야 냉기도 이로 인한 몸살도 함께 완화되게 되죠. 앞에서 말씀드렸듯 양면경 증상인 코가 막히고 얼굴이 붉어지고 눈이 따갑고 아픈 증상들과 함께요. 그럼 냉기로 인한 2단계 증상인 양면경 증상은 맞는데 갈근탕을 쓸 수 없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갈근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약초는 바로 마황이라는 약초인데요. 마황이라는 약초는 맵고 뜨거운 성질로 심장 박동을 촉진하고 땀구멍을 열어 침입한 냉기를 땀으로 내보내주는 대표적인 발환제, 즉 땀을 잘 나가게 해주는 약초예요. 따라서 더운 여름철, 즉 덥고 습한 기온 때문에 땀구멍이 어느 정도 열려있는 그런 계절엔 땀구멍을 뜨겁게 자극하여 땀을 더 나게 하는 마황은
쓸 수 없는 약초에 해당하죠. 그리고 만약 이런 계절에 마황이 든 약을 먹게 되면 단 하루 이틀만 해도 땅구멍이 완전히 열려버려 땀이 멈추지 않고 줄줄 흐르는, 결국엔 몸의 기운이 다 빠져나가 탈진으로 쓰러지게 되는 심한 허탈증에 빠지게 될 수 있어요. 특히 평소 몸이 허약한 사람에게선 더욱더 심하게 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요. 그리고 동양의학에선 이렇게 땀을 심하게 흘려 몸의 진기와 진액이 다 빠진 상태를 망향증이라 부르며 대단히 위험한 상태로 보내요. 물론 갈근탕이나 마황탕을 예전처럼 탕약으로 끓여 먹는 것도 아니고 과립이나 희석된 액체로 먹는 거 가지고 웬 호들갑이냐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감기가 자주 들어오는 듯하여 갈근탕이나 마황탕을 즐겨 드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으시기에 그런 분들께 한여름이나 체력이 현저히 떨어져 있을 때는 마황이 든 감기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하는 정도로 받아들여지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여름뿐 아니라 다른 계절에도 갈근탕이나 마황탕을 자주 반복해서 먹는 것은 자신의 본래 기운을 약하게 하여 체력까지 약하게 만들 수 있으니 혹 감기가 자주 반복되신 분들은 마황이 들어있지 않은 다른 한방제제나 체력을 올려주면서 감기를 내보내주는 다른 제제를 드시길 추천드려요. 덧붙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쌍화탕은 감기약은 아니니 냉기가 들어와 몸살이나 감기 증상이 심할 때는 드시지 마시고요. 이는 쌍화탕에 든 작약과 숙지향이라는 약초가 오히려 냉기를 인체 내부로 더 끌고 들어와 감기를 오래가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참 평소 심장이 약해 작은 일에도 쉽게 심장이 벌렁거리고 커피만 마셔도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시는 분들은 마왕이 든 갈근탕이나 마황탕을 드시면 심장이 벌렁거리며 두근두근거리는 증상을 느끼실 수 있는데요. 이는 마황에 든 에페드린, 즉 교감신경 흥분성 물질에 의해 그럴 수 있어요. 따라서 그런 분들은 감기 몸살이 있을 때 몸살약으로 굳이 갈근탕이나 마황탕을 드시지 마시고 페독산이나 금탕 같은 다른 한방제제를 드시는 게 더 나으세요. 효과가 좀 덜하다 하더라도요. 왜 심장이 약하신 분들에겐 심장과 관상동맥 혈관까지 수축시키는 에페드린이라는 성분이 심장에 부담을 주어 심장 자체를 더 나빠지게 할 수 있거든요. 오늘 동양의학으로 깊게 들여다본 갈근탕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어요? 다음 시간엔 냉기가 3단계인 소양경으로 들어와 추웠다 더웠다 하며 감기가 나가지 않고 계속되는, 이게 병원약으로도 잘 해결되지 않고 1년 이상도 계속되는 그런 감기에 대해 말씀드려볼게요. 오늘도 복을 부르는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